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3년 2월 23일 오늘이죠.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사례 276건 적발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지난해 즉 2022년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진행을 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276건을 적발했다. 이렇게 2023년 2월 23일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 A 법인의 대표 부친이 있고요. 그리고 이 A 법인의 대표인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A 법인의 대표 자녀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냐면요. 우선 매매하기 전에 이 A 법인하고 자녀하고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8억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였고요. 또한 A 법인의 대표 부친은 자녀한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증여받은 12억 5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8억 5천만 원 해서 총 21억 원에 서로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자, 보증금, 전세 보증금 8억 5천만 원이니까 이 자녀가 A 법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준 사실이 없었던 겁니다. 확인 불가가 되었고요. 또한 이 매도하기 전에는 A 법인 소유였기 때문에 이 자녀로부터 보증금 8억 5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법인이다 보니까 반드시 법인 장부에다가도 이 전세 보증금 8억 5천만 원이 부채로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즉 나중에 이 자녀가 전세 빼가지고 나간다면은 돌려줘야 될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법인의 장부에 부채로서 8억 5천만 원이 잡혀져야겠는데 이게 장부에 잡혀있지 아니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법인 자금이 유용됐고 또 편법 증여도 의심이 되었다 하여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0대인 B씨는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한테 증여받은 10억 원과 그리고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 원 전세 계약을 통해 이 거래 대금을 조달하였는데 자,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편법 증여로서 탈세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국세청에 또한 통보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개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즉 C씨는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 자녀 지분을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기업 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지고요. 이를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금 대출 용도 이외 유용으로 의심이 되어서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되었던 겁니다. 즉 기업 자금 대출 용도로서 대출 받았으니까 사업 용도로서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사업 용도로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유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유용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진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 네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매수인 D씨는 이전 신우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해줬고, 또 4개월 후에 매도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 신탁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거는 집값 띄우기 등 자전거래 등으로 의심이 되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청에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이 되어진다면,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 신탁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한 결과 276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였다고 2023년 2월 23일 밝혔고요. 최근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 부분은 거의 매일매일 신문에 언론에 발표하다시피 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또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한 이상 동향이 확인이 되면서 이번 기획조사가 실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물건을 매도한 다음에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고가 또는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한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276건으로 나타났고요. 적발된 사례를 보니까 거래 신고 위반한 사건 214건,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 등을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익권 거래 등 국세청 통보한 내용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한 내용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한 혐의 등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된 18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은 탈세, 대출 분석을 실시하여 혐의가 만약에 확정이 되어진다면 탄류세액을 징수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한다든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고가, 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거래가 침체가 된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 관리할 것이라며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는요, 앞으로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 등을 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요, 한 두세 군데, 너무 많은 데도 좀 그렇고요, 한 두세 군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거래 등을 하셔야지만이 이와 같은 가문의 몰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문의 위기가 발생될 상황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내용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